오자마자 봤는데 그게 떼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스트레스 받는. 나도 저런 아. 건대는 안 되고. 거기 건대는 솔직하게 있거든. 네가 꺼내. 내가? 수학 점수가 심각해?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1등급이 안 나오고. 아니 네가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그냥 하고 싶지 않아. 뭐야 그러고? 그럼 1등급이 안 나오면. 아 생명이나 해. 아니 아니요. 생명을 하고 차라리 화생에서 들어간 것 같아. 야 근데 너무 화생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네가 지고가 진짜 미친 듯이 시험 많이 하면 지고 하는 게 어떨까? 아니 근데 그럼 서울대 공대를 못 쓰죠? 어? 서울대 공대를 못 쓰죠? 소라지 공대를 쓸 거야? 쓸수 당연히 써야지. 인문대까지는 쓸 수 있다고. 그래? 공대는 안 쓸 거야? 공대 쓸 거야? 인문대 쓸게. 자, 그러면은 이쪽 유형 6번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빨리 나가기는 합니다. 자, 일단 덧셈 정리를 도형에다가 활용하는 거. 요거 유형 6번 잘해야 돼요. 왜냐면은 유형 6번을 업그레이드 시킨 게 나중에 삼각함수 도형 극한 쪽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473번. 아무래도 활용이니까 기초 개념이 따로 나오는 건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일단 직사각형이 있고요. AB의 길이의 2배가 AB의 길이 2배가 지금 AD 길이. 그래서 반토막 냈을 때 P가 잘린 요 길이가 지금 똑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Q.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네요. 그때 얘랑 얘 가지고 낀 각 세타. 탄젠트 세타는 얼마냐? 지금 한 거랑 지금 완전 똑같죠? 이거 그냥 두 직선 사이 낀 얘가 구하는 거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바로 보긴 힘드니까 아예 넓은 각을 베타, 작은 각을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덧셈 정리로 갑시다. 다시 한번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베타 빼기 알파로 들어가 주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러면은 탄젠트 베타는 얼마예요? 그죠? 똑같으니까 1이에요. 그렇죠? 탄젠트 베타는 1. 그러면 탄젠트 알파는 얼마죠? 4분의 1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의 4배가 분모로 등장하기 때문에 탄젠트 알파는 4분의 1이구나. 나머지는 그냥 계산하면 끝나요. 1불 탄마탄. 그래서 얘는 둘 곱한 거니까 1 플러스 4분의 1. 그 다음에 1 빼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3. 아, 답이 그냥 5분의 3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 그러면은 너무 아니다. 475번 한번 해볼게요. 너무 똑같아서 조금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요거 한번 보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사인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를 다 구해서 덧셈 정리 가도 됩니다. 잘했습니다. 이상하게 나왔네. 플러스 많은데. 잠깐만. 15분. 이상하다. 왜 틀렸지? 아니 우리가 맞나 본데. 잠깐만. 우리가 맞는 거 같은데. 아, 50이네. 오케이. 내가 탄젠트로 설명해 줄게. 덧셈이라서 분자가 3 더하기 2라서 5가 나와야 되는데. 자,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사인 가지고 덧셈 정리로 푸는 방법이 있고요. 싸고 풀고 싸. 그렇죠. 이렇게 푸는 것도 있고 탄젠트 덧셈 정리를 구해낸 다음에 그걸로 끌고 와도 돼요. 둘 중에 뭘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이걸로 본다면 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1이에요. 코사인 베타는 루트 10분의 3이에요.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인 베타는 루트 10분의 1이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그냥 더해도 됩니다. 그래서 루트 50분의 3 더하기니까 5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 말고 탄젠트로 한번 가봅시다.
그럼 1마 탄탄 탄불탄. 자, 그러면은 탄젠트 알파는 2분의 1. 그쵸? 2분의 1. 탄젠트 베타는 3분의 1. 그래서 1 마이너스 6분의 1분의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6분의 5죠? 이상한데? (1이야) 말도 안 되는. 맞네. 맞네. 1이네. 뭐야?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45도잖아. 그럼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루트 2. 그쵸? 그래서 답이 2분의 루트 2예요. 그쵸? 뭔가 좀 이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문제가 없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 못 풀 겁니다. 요거는 그나마 그 내신에서 문제를 본다 그러면은 477번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단골 문제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골 문제. 최대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잠깐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아마 못 풀 거라서 괜찮아요. 못 풀어도 됩니다. 지금은 못 풀 텐데 풀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요. 원래 풀어야 되는데 10중 8구 못 풀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풀어야 되는 건데. 자, 원이 등장하지 않으면 도형은 전부 직각보조선이 최우선이에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으로 덧셈 정리 쓰고 있는 거고요. 자, 일단 시작 자체는 똑같아요. 베타 빼기 알파. 그죠? 세타를 구할 때는 베타 빼기 알파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직각삼각형 두 개 가지고 문제 풀 수 있어서. 자, 일단은 시작은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A씨 길이랑 B씨 길이는 다 나와 있으니까 높이들은 문제가 없는데 저 P씨 길이가 문제입니다. 그죠? 모르면 미지수로라도 잡고 가야 돼요. P씨 길이를 X로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은 탄젠트 알파는 x분의 3, 탄젠트 베타는 x분의 15.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 대체로 여기까지는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1불 탄마탄. 뭐 여기까지 계속 한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데는 다들 별 무리 없어요. 자,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1 플러스 x분의 15에다가 x분의 3 곱하니까 x 제곱분의 45가 되고요. 분자는 탄젠트 베타에서 탄젠트 알파 뺐으니까 x분의 12가 되겠네요. 이 번분수가 지금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통 번분수 없애려고 분모 분자에다가 x 제곱을 곱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여기까지는 다 비슷하게 옵니다. 좀 생각 좀 한다면.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죠. 아, 이걸로 어떻게 최대를 구하지? 이걸로? 단표에서? 어떻게 구했지? 근데 닮았거든요. 어떻게? 여기 이게랑 이거랑 닮으니까 이거 하면은 이제 근데 닮은 거는 장담 못하지 않을까? 얘가 90도고 닮음 이어야만 최대가 되는 건 맞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저 상태에서 정리해야 되는데, 자,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문제에 최대 최소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다. 문제에 최대 최소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실제 최대 최소 문제는 거의 3개로 압축돼요. 치환해서 2차 함수 최대 최소로 만드는 거, 꼭지점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는 극대극소를 이용한 최대 최소. 솔직히 말하면 2차 함수 최대 최소도 치환한 상태에서 극대극소 최대 최소랑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 그냥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가 또 있죠. 이게 생각이 안 나요, 대체로 다. 산술기하 평균. 그쵸?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안 쓰더라도 일단 무조건 산술기하 평균 떠올려야 돼요. 이건 진짜 뭐 1학년 때부터 진짜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진짜로 1학년 때부터. 얘가 산술기하 평균이에요. 결론은 이 안에서 99.9999%가 끝나요. 최대 최소는. 그죠? 뭐 구간 설정에서 뭐 증감수, 감소함수 이런 거 제외한다고 친다면 이게 어떻게 최대 최소지? 자, 분모 분자가 x 때문에 다 바뀌어요. 그러면 힘들죠? 분자든 분모든 둘 중에 하나라도 상수여야 보기가 편해요. 그러면 분자라도 x가 없게 만들어 주려고 x로 나눠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그러면은 분자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분모가 최소일 때가 전체 최대가 될 거예요.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거 마무리 해봐야 됩니다. 응? 그치. 저런. 괜찮아. 지금 기억하면은 보통 수능 때까지는 가요. 오케이. 그래서 뜸을 들인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머리 쥐어짜내면서 스트레스 받아봐야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보면은 되게 오래 기억나요. 진짜로. 혼자 별짓을 다 하면서 고민해봐야지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권장하는 그 헤딩 시간, 좀 막 답도 없는데 막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도 안 오는데 헤딩하는 시간 한 10분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고 봐요. 10분 정도. 왜냐면은 10분이 넘어가면은 내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멍을 때리고 있는 건지 모르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보통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학 공부할 때가 거의 대부분 현역 시절 때는
쉬는 시간에 하다 보니까 10분, 10분, 10분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한 문제를 고민하다가도 종땡 치면은 멈추게 돼 있어서 고민하는 게 딱딱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길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죠. 뭐 점심 먹고 30분. 그때 나도 모르게 그냥 무아의 경제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진짜 뭐 한 문제도 못 풀고 30분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럽니다. 아무튼 좀 그래요. 고민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효율이 나쁜 것 뿐인 거지. 근데 그렇게 제대로 한번 고민해 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더 오래 가요. 그래서 한 번만 꼭 제대로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모는 최소가 6루트 5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최대값이 6루트 5분의 12. 그래서 5분의 2루트 5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겁니다. 그렇죠? 굿. 이야, 이거 산술기하 평균을 어떻게 잘 떠올렸지? 대박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뒤로 좀 가봅시다. 자, 백악의 공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교육과정에서는 백악과 반각이라는 게 사실상 삭제된 상태였어요. 10년 전에 삭제된 상태였는데 백악은 그냥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낫습니다. 백악은 왜냐면 최근 연도에도 교육청에서 백악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수능에서는 백악은 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반각은 그냥 빼도 됩니다. 반각이라는 개념은 그럼 백악 반각이 뭔데? 백악 반각은 별거 없어요. 그냥 2백악 얘기하는 거야. 사인 2세타. 2백악? 얘는 뭐지? 그냥 세타 플러스 세타예요. 괜찮네? 그래서 수능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요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싸, 고, 풀, 고, 싸. 그래서 그냥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냥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 자, 그러면은 이 반대로 가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왼쪽으로 가는 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보고 사인 2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는 어떤 경우냐면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와요. 왜냐면 사인 제곱 플러스 2 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하면은 1. 얘가 사인 2세타예요. 괜찮죠?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가 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 아니면은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그렇죠?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제일 많이 나와요. 사실 옛날 백악 반각이 있을 때는 뭐도 있었냐면은 3백악도 있었어요. 이건 진짜 끔찍해요. 진짜로. 이게 얼마였더라? 이거였나? 몰라. 기억도 안 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증명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인 2세타 플러스 세타에서 거셈 정리 찢어내고 사인 2세타를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돼요. 뭐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돼요. 이런 거 안 나오니까. 그래서 딱 요 정도까지. 그러면 코사인도 있나요? 있어요. 코사인 2세타. 그죠? 꼬꼬마 쌌싸기 때문에 결국에는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야. 그죠? 꼬꼬마 쌌싸기 때문에 세타 플러스 세타 꼬꼬마 싸싸.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로 등장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얘가 제곱으로 등장을 하다 보니까 코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그래서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로도 바뀌고요. 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다 보니까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로 바뀌기도 돼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코사인 2세타가. 코사인 백악이. 근데 미안, 여기까지는 좀 알고 있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2세타. 뭐 집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진짜로. 왜냐면 반대로 가는 경우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가는 것만 지금은 연습 잘 해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나중엔 나오겠지만. 자, 탄젠트 2세타 같은 경우에는 탄젠트 세타 플러스 세타 일반 탄탄탄불탄
일마탄탄 한불탄. 근데 솔직히 얘가 제일 안 나와요. 얘가 제일 안 나오고 이건 진짜 거의 사장됐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고 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코사인 2세타. 별이 한 100개 정도? 얘는 별 한 5개 정도? 한 요 정도? 얘는 별은 없어요. 별은 없습니다. 그냥 있다 정도로만 알고 있어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교육과정에서 빠졌다고 평가된 얘는 다시 부활했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부활했다라는 느낌. 빠졌다고 평가된 느낌이 있는 게 반각인데 반각은 소개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소개만 하고 그냥 무시해요. 자, 뭐냐면 코사인 절반각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하냐? 다 코사인 백각에서 등장을 합니다. 자, 얘는 코사인 2분의 세타 플러스 2분의 세타. 그래서 이런 활용도 측면에서 한번 눈여겨보라고 그냥 보여주는 거지 이런 거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꼬꼬마 싸싸. 자, 그럼 이때 얘는 2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빼기 1이라서 아,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는 넘겨서 2분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인가 보다 라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다가 제곱근을 씌워놓은 건데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사인도 똑같이 볼 수 있어요. 어차피 이거 하면은 1-2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는 1 넘겨서 빼고 코사인 세타 빼기 1을 마이너스 2로 나눈 거다 보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나와요. 예전에는 이게 되게 좀 심심치 않게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탄젠트도 반각이 있나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얘는 이거 가지고 찾지는 않고요. 그냥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라서 얘분의 얘예요. 그래서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구나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 형태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존재하는 게 있기는 한데 삼각함수의 합성. 합성도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에서는 지금 빠졌다라고 평가가 좀 지배적인데 교과서에는 등장을 해요. 교과서에는 등장을 하는데 그 추가되는 거 있잖아요. 뭐 영양 기르기라든가 이런데 그런 데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내신에서도 그렇게 잘 내지는 않습니다. 수능에서는 안 나올 거고요. 얘는 진짜 안 나와요. 얘는 아예 배제하긴 좀 그런데 나중에 혹시나 이게 사설 같은 데서 등장을 해요. 이런 것들이 사설에서는. 근데 지금 당장 이거 푸는 동안에는 이건 염두에 두지 마요. 일단은 얘는 패스하고요. 얘만 알고 있고요. 요거는 일단 뺄게요. 일단 뺄 겁니다. 소개만 좀 할 거예요. 소개만. 자, 반각은 아예 여기 있지도 않아요. 반각은 여기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합성은 있어요. 왜? 합성은 효용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빼지는 않아요. 보통 효용 가치가 아예 없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배각 문제부터 한번 좀 볼게요. 자, 478번으로 가봅시다. 자,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4분의 1이다. 그러면은 사인 2세타는 뭐냐? 저 방금 얘기한 그대로죠. 그냥 제곱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제곱하면은 얘는 사인 제곱 2 사인 코사인 코사인 제곱 16분의 1이다 보니까 얘가 1 플러스 사인 2세타. 그래서 사인 2세타는 16분의 1에서 1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16분의 15로 나오게 됩니다. 이 끝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요 정도 라이트하게만 좀 정리하면서 넘어가면 될 거예요. 별로 그렇게 이게 메인으로 나오기는 힘듭니다. 자, 그러면은
479번으로 연습 하나만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479번. 탄젠트 2세타 잘 안 나온다 그래놓고서는 나왔네. 그죠? 아 근데 쉬운 거 정도는 문제를 만들어 놓고 있기는 해요. 그죠? 그리고 탄젠트 2세타식 자체는 뽑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그죠? 이 사인 빼기 코사인이 0이다. 이 제곱 안 하면은 힘들어요. 근데 좌변 그대로 놓고 제곱해버리면 얘는 둘이 곱한 게 튀어나오다 보니까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뭐 사실 얘는 그대로 곱해도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아니다. 문제 되는구나. 문제 되네요. 미안해. 넘겨서 코사인 세타. 넘겨서 이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다. 이 상태에서 제곱을 해주면은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바꿔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바엔 그냥 양변의 코사인 세타로 나누고 말죠. 그럼 코사인분의 사인 나오니까 그냥 탄젠트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오케이, 마무리 좀 지어볼게요. 다시 한번 이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 그럼 양면을 코사인으로 나누면은 코사인 세타인데 사인 세타는 1. 그쵸? 제곱으로 들어가도 된다 그랬어요. 제곱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는 얘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쓸게. 그거보다 빠르면 그냥 써도 되는 것 뿐인 거지. 안 되면 이걸로 다 됩니다. 진짜로. 사인 코사인으로 다 바꿔서. 자, 그럼 얘는 탄젠트 세타가 결국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1불 탄탄, 1마 탄탄, 탄불탄. 그렇죠. 그냥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끝날 거예요. 괜찮니? 자, 그래서 1 빼기 4분의 1분의 1이니까 4분의 3분의 1. 그래서 3분의 4가 답입니다. 4번. 480이나 481은 어렵지는 않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한번 직접 풀어보기 바라고요. 특히 480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2x를 찢어내서 2 코사인 제곱 x 빼기 사인 2 코사인 제곱 x 빼기 1로 만들어 놓으면은 코사인 x t로 치환했을 때 이 참수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뀌어요. 그럼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보기 바라고요. (481은) 탄젠트 x가 있기 때문에 사인 x, 코사인 x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각 값들을 아예 그냥 다 구할 수 있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유형 8번으로 좀 가볼게요. 유형 8번. 자, 482번. 자, 백악 공식의 활용. 활용이라서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484가 좀 중요해서 일단 482번. y는 mx가 있습니다. 그게 y는 3x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예각을 2등분하고 있대요. y는 3x라는 직선 자체를 y는 mx가 예각 자체를 2등분하고 있대요. 예각 자체를 2등분하고 있대요. 그래서 얘를 세타로 놓으면 얘는 2세타구나. 그래서 2배각을 활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2배각 몰라도 이거 문제 풀어요. 진짜로. 어차피 덧셈 정리할 거라서. 자, 조금만 직접 풀어볼게요. 이 1이 아니고 m이지. mx니까. 그렇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지금 m이고 탄젠트 2세타가 3이잖아요. 알았어. 오케이. 그래서 정리가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된 친구들은 484번을 좀 잠깐 풀어볼게요. 이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부호 때문인 것 같아. 걔가 그냥 3이지. 아이고, 탄탄. m제곱이지, m제곱. 1불 탄탄. 맞아. 근데 1 플러스 mm 분의 m 빼기 m. 아니지. 2세타니까 1만 탄다 단불탄이지. 그리고 3m이 아니지. mm이죠. mm. 왜냐면 탄젠트 세타 플러스 세타라서. 그건 탄젠트 2세타가 3인 거고. 탄젠트 세타는 m인 거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잡으면은 탄젠트 2세타가 3. 탄젠트 세타가 m. 그래서 얘는 1마 탄탄, 탄불탄.
그렇죠? 1-m제곱분의 2m이 3으로 나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2m은 3-3m제곱. 다 좌변 넘기면 3m제곱 플러스 2m-3은 0이라서 이거는 인수분해가 이쁘게 안 되다 보니까 근해 공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10 나오네요. 그렇죠? 자, 근데 m이라는 값 자체는 우리가 양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나오면 안 됩니다. 플러스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b는 10. 그래서 답이 9가 될 겁니다. 참고로 484번이 굉장히 많이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 도형이 자주 나오던 도형이에요. 실제 기출문제 중에서도 고난이도에 해당했던 거를 약간 쉬운 버전으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원이 나오기 때문에 보조선을 어디다 그어야 될지 되게 좀 난감해요. 여기가 45도면 이것도 45도니까 얘 두 개 더하면 45도잖아요. 그러면 응? 어떤 거 두 개 더해? 얘랑 얘. 그치? 근데 이 세타가 응. 어차피 얘 여기로 그치. 많이 먹어야 돼. 이야. 자, 얘는 원의 성질이 메인인 문제가 아니에요. 원이 들어가서 원의 성질을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미안, 얘는 원의 성질이 메인이 아닙니다. 왜 메인이 아닐까요? 지금 이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니, 원 아니고 그냥 이 안에 있는 모든 애들에 관련돼서. 당연히 점들이 일단 그나마 제일 중요한 후보 지점이 될 거예요. 원의 중심점 O, 그 다음에 A점, B점, C점, D점. 근데 어차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세타예요. 그럼 이 세타에 관련된 내용을 봐야 되는데 C는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별로 필요가 없어요, C는. A는 뭐 쓰면 쓸 수 있겠지만
근데 중심이 크게 필요할까요? 사실 큰 필요가 없어요. 왜? 세타를 구하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만약에 어떤 선분의 길이를 구하려고 한다. 이게 축과 평행하면 상관이 없는데 축과 평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피타고라스 들어가야 돼요.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메인이 되는 거는 ABD예요. 왜? 이 세타라는 각을 구하려면 그 세타가 들어가 있는 삼각형 그 자체를 이용해 줘야 되는데 그 삼각형이 하나는 D로 연결되는 것과 하나는 O로 연결되는 것? 뭐 이렇게 따져도 상관은 없기는 해요. 근데 이러면은 ODB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삼각형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A까지 뻗어 올라갔다. 아니 뭐 상관없겠다. 어차피 요거 가나 안 가나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각을 포함하고 있는 두 개의 선분 중에서 선분인지 반직선인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둘 사이에 끼인 각 얘만 볼 거니까 이거의 두 직선들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 두 직선을 가지고 끼인 각을 구해낼 때 우리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직각삼각형이 제일 무난해요. 그럼 이 각을 가지고 있는 직각삼각형, 솔직히 이쪽은 O를 쓰건 A를 쓰건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얘는 끝이에요. 여기서 더 연결시켜서 간다? 그게 더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방법 되게 많아요. 이거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가장 그나마 괜찮은 결론이 뭐냐면은 D라는 점, 이 BD선을 일단 메인으로 잡자라는 거예요. 그럼 BD선을 메인으로 잡는다 그러면은 직각삼각형 만들어야 되죠. 어디로? B에서 A까지 가는 그런 직선 위에다가 그냥 수선의 발 내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요러면은 제일 빨리 나와요. 근데 그 다음으로 많이 생각해서 푸는 방식은 뭐가 있냐면 얘를 메인으로 보는 거예요. 얘를 메인으로 보면은 요거 그대로 연결해서 얘랑 만나게 해서 원을 좀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둘 중에 하나로 가요. 거의 둘 중에 하나로. 그래서 이렇게 푸는 친구도 가끔 있고 대부분은 푼다면 요걸 많이 씁니다. 내가 봤을 때도 뭐 둘 다 비슷한데 나는 그냥 요걸로 좀 더 설명 많이 하는 편이고요.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은 못 하겠어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연결했다고 칩시다. 뭐야? 4분의 파이 1대 1대 루트 2예요. 그쵸? 얘도 4분의 파이잖아. 얘도 4분의 파이네. 1대 루트 2. 합동이네. 괜찮죠? 그러면 반지름 길이를 2A라고 잡으면 얘는 A가 되겠고 얘는 A가 되겠죠? 그럼 반지름 길이가 2A라고 얘기했으니까 1대 루트 2? 얘도 A네. 그쵸?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그냥 끝나요. 괜찮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봅니다. 뭐 탄젠트 세타로 봐도 되고 사인 세타로 봐도 되고 근데 어차피 탄젠트 세타 가지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다 뽑아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자, 1분만 있다가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사인 2세타를 구하는 게 목표예요. 그냥 요 자체로 들어가도 되겠죠? 어차피 1대 3대 루트 10이에요. 그래서 얘를
싸고 풀고 싸, 2배네요. 그렇죠? 그럼 2배, 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1이 될 거고요. 코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6, 답은 5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선이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직선 보조선은 직각 위주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어차피 이 각을 이용한다면 메인 직선은 AB 직선 아니면 BD 직선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기준 잡고 직각삼각형 만들어내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그은 친구도 있기는 하다. 요걸 메인으로 잡고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서 들어가는 친구도 있기는 했어요.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미안해. 이기는 한데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아예 이삼각형을 만들어서 직각 아니잖아! 코사인 법칙으로 간 친구도 있어요. 코사인 법칙. 그래서 푸는 방법은 진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도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형이 되게 활용이 많이 돼요. 실제 기출문제 얘랑 완전히 달라요. 근데 도형은 똑같은 걸로.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버전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쌤은 그 중에서도 이걸로 이 문제로 그냥 집어넣어 놓고 있는 것 뿐입니다. 도형 자체가 꽤 괜찮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삼각함수 합성으로 좀 가볼게요. 삼각함수 합성. 참고로 얘는 다시 한번 패스해도 됩니다. 패스해도 돼요. 진짜로. 내신에서는 어떠냐?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합성을 설명을 한다. 그럼 그때 내신 준비하는 친구라면은 알려줘요. 그때부터 준비해도 안 늦어요. 어차피 간단한 거밖에 안 나옵니다. 낸다고 치더라도. 근데 설명 안 하고 넘어간다? 그냥 볼 일 없어요. 진짜로. 자, 그럼 합성을 왜 하냐? 얘는 진짜로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아예 이거 자체를 묻는 문제가 아니면. 그래서 얘는 마치 문제를 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쓸데가 없다라는 거고, 얘는 쓸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유일하게 한 군데. 자, 일단은 얘가 무슨 내용인지부터 보고 그 다음에 좀 봅시다. 자, 삼각함수의 합성은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4 사인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가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럼 나는 이거를 덧셈 정리로 들어가 볼게요. 4, 5, 풀, 5, 4. 자, 그러면 얘는 사인 세타,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나오고요.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 그거를 전개해서 4를 곱해버리면 2 사인 세타 플러스 2 루트 3 코사인 세타예요. 뭐 당연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내려오는 게 덧셈 정리잖아요. 항상 늘 얘기하지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는 않는다 그래서요. 이 반대로 가는 게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얘를 묶어내는 거예요. 근데 쓸 일은 많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서는 사실상 빠졌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아예 교육과정 지침서에서 이거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상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정설, 약간 정설 같은 거.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사실 별로 없겠죠. 왜? 이 내면은 절대로 안 된다고는 안 했으니까 낼 수는 있어요. 근데 교수님들 간에도 의견이 왔다 갔다 해요. 이거는 지금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출제진 같은 경우도 솔직히 생각해봐요.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이걸 낼 이유가 있을까? 라는 거예요. 좋은 문제 엄청 많은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괜찮죠? 본인도 부담스러워요. 이런 거 내놓으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왜 도움이 되냐? 그래, 결론만 얘기해 볼게. 사인 세타 최대 얼마예요? 1. 최소 마이너스 1. 무조건이에요. 세타가 제한이 없다면. 그러면은 사인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 얘는 최대? 차이 있나요? 없어요. 평이동밖에 없는 거니까.
그럼 얘도 그냥 최대 최소 마이너스 4에서 4, 4예요. 얘 최대값 얼마예요? 4. 근데 이거 최대값은 우주갑니다, 진짜로. 이거 극대극소 가지고 찾아요. 나중에 도함수 활용 들어가면은 진짜 우주갑니다, 진짜로. 근데 합성만 딱 해놓으면 뭐야, 4잖아. 그냥 이렇게 들어가요. 딱 그거 하나 써요. 딱 그거 한 군데서만 합성 써요. 다른 데는 필요가 없고요. 근데 이거 자체 최대 최소 묻는 문제 자체가 사실 내신에서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좋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극대극소를 묻는 정도의 문제는 나올 수 있지만 아예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빼도 큰 문제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나온다, 내신에서는 절대로 안 나온다 이렇게 말은 못 하겠는데 아예 대놓고 이런 거 최대 최소 문제 물어보면은 하는 게 낫죠. 근데 일단은 크게 문제 안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는 것만 연습해 봅시다.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이게 내려오는 건 괜찮은데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되게 헷갈려요. 어떻게 올라가지? 아, 생각해보니까 덧셈 정리잖아. 얘를 코사인으로 바꾸고 얘를 사인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럼 싸고 풀고 싸니까. 근데 문제는 얘를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어차피 같은 각도로 묶어낼 거니까. 그럼 문제는 뭐예요? 제곱하면 1 나와야 돼요, 합했을 때. 근데 이거 제곱하면 4 나오고 이거 제곱하면 12 나와요. 둘 더하면 16이죠. 안 되네. 그래서 제곱합 루트로 묶어내는 거예요. 괜찮죠? 피타고라스니까 제곱합 루트로 묶어내면 아, 이제 얘는 코사인, 얘는 사인, 둘이 똑같은 각으로. 그렇죠? 양수 양수니까 얘가 하나만 딱 뽑으면 돼요. 어차피 얘는 맞아떨어질 거라서. 그래서 얘는 모르겠으면 그냥 알파 같은 걸로 써도 되겠고, 만약에 보인다 그러면은 3분의 파이로 집어넣어주면 알아서 끝나요. 딱 그게 끝이에요. 자, 그래서 얘 다시 한번 볼게요.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가 나왔다. 이런 걸 합성하는 거는 방금 다시 얘기한 것처럼 A랑 B가 각각 코사인 사인으로 가야 돼요. 근데 제곱하면 1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곱하면 1이 되게끔 제곱합 루트로 묶어내요. 그러면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 사인 세타 플러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 코사인 세타. 그죠? 이렇게 묶는 순간 얘네들은 제곱합이 1 나와요. 그렇죠? 제곱합이 1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뭘로 바꾼다? 코사인으로. 얘는 사인으로. 얘를 사인으로 바꾸고 얘를 코사인으로 바꾸면 안 돼요? 돼요. 그럼 코사인으로 합성되는 거예요. 꼬꼬마 사사, 꼬꼬풀사사로. 근데 예전에 기백 시절에서는, 기하 벡터 시절에서는 코사인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합성하는 게 거의 반필수로 요구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공간 벡터가 빠졌기 때문에 그마저도 필요 없습니다. 사인으로 합성하면 다 돼요. 그럼 사인으로 합성을 하라는 얘기냐? 굳이 한다면 하는 거고, 사실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묶고 나면은 싸고 풀고 싸라서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알 수 있는 건 얘의 최대값은 루트 A제곱 플러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거예요. 딱 쓰는 용도가 이거 최대 최소 구하는 용도입니다. 그렇죠? 자, 그 외에는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 유형 9번 봐봐요. 죄다 최대 최소밖에 안 구해요. 죄다 최대 최소. 얘 빼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얘 빼고. 자, 그래서 유형 9번은 일단은 삭제할게요. 유형 9번은 설명하려고 그냥 한번 본 것뿐인 거고,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보면 되는 거지 이걸 메인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연습할 시간에 딴 거 연습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진짜로. 참고적으로 이거 하나만 좀 볼게요. 488 이거 설명만 잠깐 좀 해볼게요. 필요 없다 하면서 왜 이렇게 설명하지? 그냥 자, A, B, P. 그렇죠? 자, 요거를
연결시켰을 때 반지름은 지금 아니다. 지름이 8이네요. 자, 그러면 AP 플러스 PB 길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라서 그래요. 그나마 나온다면 100개 학교 중에서 한 학교 나올까? 아, 그 정도는 아닌가? 한 뭐 40개 학교에서 한 학교 나올까 말까 정도 되는데 나온다면 보통 이런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바꾸냐? 아무거나 세타로 바꿔볼게요. 왜? 이미 얘가 직각삼각형이라서. 그럼 얘는 8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얘는 8 사인 세타가 돼요. 아, 얘는 그러면 8 코사인 세타 플러스 8 사인 세타구나. 그럼 얘는 8로 묶어내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어차피 합성하려면 제곱합 루트로 들어가야 돼요. 8 루트 2로 묶어야 돼요. 괜찮죠? 8 루트 2. 그러면은 묶는 건 냅둬요 그냥. 아, 뭐가 나오겠지 뭐. 왜? 어차피 우리 최대 최소만 구할 거니까. 얼마로 평이동하는지는 별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제곱합 루트로 묶는지만 알고 있으면은 적어도 최대 최소 구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그래서 답이 8루트예요. 괜찮죠? 딱 요 정도는 됩니다. 요 정도면 진짜 차고 넘쳐요. 이 정도도 차고 넘쳐요. 요 정도도. 자, 그러면은 이해되지?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10번. 그러면 극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 미안해. 일단 유형 10번은 몰라도 풀 수 있는 극한이라서 일단 좀 봅시다. 왜냐면 메이저로 나오는 영인자에 관련된 얘기는 유형 11번부터 들어가요. 영인자에 관련된 얘기는. 그건 유형 10번 하고 나서 설명을 할게요. 왜냐면은 영인자 얘기하고 유형 10번 보면은 오히려 더 안 풀려요. 진짜로. 자, 490번을 한 번만 봅시다. 자, 리미트 풀리는 친구는 그대로 풀어요. x가 0으로 갈 때 사인 제곱 x 분의 2 사인 x 빼기 사인 2x. 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분모는 0으로 가요. 분자도 0 빼기 0이네요. 그쵸? 이거는 뭔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뭐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뭔가 약분이 돼야지만 되겠죠? 왜냐면 당장 우리가 지금 영인자를 모르잖아요. 영인자를 모르는 상태면 사실 대수적 인수 약분밖에 없어요.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게 각이 다른 애예요. 여기 200각 있네. 얘부터 일단 바꿔놓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부터. 자,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사인 제곱 x 분의 2 사인 x 빼기 2 사인 x 코사인 x니까 2 사인 x로 묶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사인 x 하나 약분시킬 수 있어요. 사인 x. 그래도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아직도 분모가 0 나와요. 그리고 분자에도 x에다 0 집어넣어보니까 코사인 빵은 1 빼기 1은 빵. 그죠? 또 0분의 0이 나와요. 사실 이게 영인자에 관련된 얘기가 낫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선 영인자를 몰라도 풀 수 있으니까 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얘는 어떻게 처리하냐? 뭔가 결론만 얘기하면은 삼각함수가 0으로 간다. 무조건 사인이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할 겁니다. 이 안에 사인이 숨어 있는 거예요. 왜? 사인이 숨어 있어요. 혈례밖에 없어요. 뚜껑 따서 가야 됩니다. 1 플러스 코사인 x를 분모 문제에다가 곱해줘 볼게요. 자,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빵으로 갈 때 사인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분의 어차피 2배가 없으니까 그럼 얘는 2배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와, 얘가 사인 제곱이에요.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사인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분의 2 사인 제곱이 되니까 얘는
사인 하나씩 약분해 놓고 나면은 코사인형으로 갈 때 1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빵 나와요. 그죠? 여기서 꼴 자체가 2분의 빵. 0이네요. 괜찮죠? 자, 나중에 다시 얘기할 겁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일단은 이 정도로만 알고 있기 바라고요. 한 문제 정도만 직접 풀어볼게요. 491번. 어차피 여기가 메인은 아니에요. 그냥 연습한다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저기 사인 제곱 X 1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곱해서 나타나는 이야, 그걸 바꾼. 봤으면 해야지. 자, 이거를 누군가 얘기한 게 이렇게 들어가고 있기는 합니다. 아니, 이걸 약분을 하지 말고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럼 바로 그냥 약분되는데, 그쵸? 이러면 바로 그냥 한 번에 가기는 해요. 그쵸? 이게 좀 더 좋아요. 이게 좀 더 좋습니다. 난 별로인 걸 설명했어. 뭐 대세에는 크게 영향은 없는데 이것도 좋은 풀이니까 알고 있으면 좋긴 할 것 같아요. 자, 일단 491번. 자, 여기서는 대수적 인수로 약분되는 것밖에 없어요. 분모가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라서 0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분자도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 나와요. 근데 탄젠트 때문에 헷갈리는데? 그러면은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놓으면은 바로 보일 겁니다. 다시 한번 사인, 코사인, 탄젠트,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 지금 당장 우리는 다 사인, 코사인으로 다 바꿔놓으면 다 풀려요. 진짜로. 적분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인, 코사인으로 다 바꿔놓으면 다 풀립니다. 자, 시간 관계상 마무리 좀 지어볼게요. 자, 얘는 다시 리미트 x가 4분의 파이로 갈 때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탄젠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으로 만들어 보면 얘는 번분수가 싫어요. 그럼 나는 일단 곱하고 봐요. 자, 그럼 리미트 x가 4분의 파이로 갈 때 얘는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 제곱이 되겠고 분자는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되네. 그쵸? 그래서 약분이 돼요. 그쵸? 얘는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플러스 사인이었는데 요걸 약분해 버린 거죠. 그래서 요거 약분한 거라서 마이너스 1이 튀어나옵니다. 마이너스 1이. 자, 그러면은 리미트 x가 4분의 파이로 갈 때 코사인 제곱 x 분의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사인 x 이렇게 등장을 하니까
나머지는 그냥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루트 2의 제곱 2분의 1 2분의 루트 2 더하기 2분의 루트 2 그래서 루트 2가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2 그래서 마이너스 2 루트 2가 답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메인으로 좀 가볼게요. 메인으로 자 마지막 나온 영인자예요. 마지막 나오는 영인자 자 삼각함수의 극한 그러니까 이 방금 나온 극한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방금 나온 극한은 그냥 일반적인 애들에 관련된 얘기고 특수한 영인자에 관련된 얘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 요게 1로 나옵니다. 요게 끝이에요. 요게 끝.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삼각함수 통째로 놓고 봐도 영인자는 얘밖에 없어요. sin x밖에. 그래서 나중에 정리해보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경우의 한정에서는 x와 2x제곱 마이너스 1과 ln 1 플러스 x와 sin x는 다 동급 취급해도 돼요. x가 0인 경우에는 sin x는 그냥 다 x로 바꿔놓고 풀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인 건 아니고 그런 관점을 보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sin x를 x로 바꾸는 것 자체도 이미 극한이기 때문에 일부 수렴 안 하는 경우가 있으면 저거 못 바꿉니다. 일부라도 안 되면 다 수렴해야지만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어디서 찾았냐? 저기 삼각함수 미분하다가 나와요. 미분하다가 덧셈 정리도 나오고요. 미분하다가 얘도 나와요. 그래서 원래는 삼각함수 미분법을 스트레이트로 다 보여주면서 덧셈 정리랑 쟤까지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지수로그 함수까지는 그래도 해볼 만은 해요. 근데 삼각함수는 안 돼가지고 지금 다 잘라서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잘라서. 자 그러면 얘는 왜 성립하냐? 솔직히 말하면 이게 성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 지수로그 함수처럼 이쁘게 수식으로 딱 떨어져서 나오지는 않아요. 얘는 샌드위치 정리로 찾아요. 샌드위치 정리로.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 증명을. 자 어디서부터 들어가냐? 아무래도 x가 각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동경을 기준으로 일단 좀 잡아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원을 좀 끌고 와요. 그 중에서도 4번원만 좀 끌고 옵시다. 4번원만. 왜? 일단 x가 양수인 경우만 보려고. 4번원 중에서 일단 얘 먼저 볼게요. 자 그럼 이때 내가 각도 x인 지점을 찾아볼게요. 그리고 단위원이라고 해서 그냥 반지름이 1인 원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반지름 1짜리인 원. 자 그러면은 요 길이는 뭘까요? 요 주황색 길이는 어차피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얘는 sin x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호의 길이는 그러면 얼마일까요? 요 호의 길이는 r 세타라서 x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거 자, 직각인 상태로 봅시다. 1 높이 탄젠트예요. 괜찮나요? 자, 이렇게 세 개의 길이 놓고 본다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커요. 괜찮나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이거 펼쳐놔도 어차피 얘보다 작아요. 그렇죠? 어차피 이거는 이 직선 따라 올라가는 거라서 못 따라잡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뭘 들어가냐? 3변을 전부 다 사인으로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사인으로 나누면은 얘는 1로 나옵니다. 얘는 사인 x분의 x로 나오고요. 얘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요. 코사인 x분의 1로 나와요. 자, 어차피 x가 양수인 경우로 놓고 봤기 때문에 얘는 부등호가 안 바뀝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극한을 씌워볼게요. 0 플러스 그럼 얘는 아예 상수로 1이에요. 얘는 분모가 1로 가니까 1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얘는 1보다 크지만 1보다 작네. 근데 그러면 모순. 그래서 등호 넣어줘야죠. 그래서 얘가 1로 수렴하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x분의 sin x는 x가 0으로 간다 그러면은 값이 1로 수렴을 합니다. 값이 1로 수렴을 해요. 끝. 음수면은 똑같이 하면 되는데 미안해, 얘는 생략할게요. 똑같아가지고 똑같아요. 그냥 뒤집어만 놓은 것뿐이라서. 그래서 우극한 저극한 전부 다 그냥 1로 가는구나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게 얘예요. 모든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설명 모든 교과서에 다 있어요. 자, 일단은 이게 문제에서 나올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해요. 진짜로 이거는 서술형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잘 안 나와요. 그치만 R라는 도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왜냐면은 증명이 그렇게 지저분하진 않잖아요. 그쵸? 깔끔하게 딱 떨어지니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문제는 0인자가 요거밖에 없다 그러면서 미안해, 딴 게 더 튀어나와요. 자, 뭐냐면은 x분의 탄젠트 x. 아쉽지만 얘도 1 나와요. 뭐야, 그럼 탄젠트 x도 0인자야? 얘도 0인자로 봐도 돼요. 뭐야, 하나밖에 없다면서? 얘가 0인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탄젠트 안에 사인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탄젠트 안에. 그러니까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코사인분의 사인. 그럼 리미트 x가 빵으로 갈 때 x분의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분의 1이에요. 얘가 1로 가고 얘가 1로 가니까 그래서 1인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사실상 0인자는 사인 x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탄젠트 x는 그냥 묻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괜찮죠? 탄젠트 x는 묻어서 같이 가는 거. 그래서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많으면 좀 복잡하니까 사인 x만 생각하라는 거고 탄젠트 안에 사인이 있다라는 것만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온 게 뭐냐면은 얘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예요. 이거 아까 전에 살짝 봤었죠. 1 마이너스 코사인 x. 얘가 인수 2개짜리예요. 2차짜리야, 2차짜리. 왜 2차짜리냐? 아까 해봐서 알죠? 분자 켤레 씌워야 사인이 나와요. 뭐냐면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가 0으로 가죠? 그럼 얘는 0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있다는 거예요. 0인자가 있는데 사인, 삼각함수잖아요. 얘 무조건 안에 사인이 있어요. 무조건 사인이 있는데 적어도 한 개 이상 있는 거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장담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켤레를 씌워놓고 나면은 아까 본 것처럼 그렇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니까 얘는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1 플러스 코사인 x분의 1 따로 떼냅시다. x분의 사인 x 통째로 제곱이에요. 괜찮죠? 얘는 1로 가고요. 얘가 2분의 1로 가요. 2분의 1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x가 0으로 갈 때 1 마이너스 코사인 x는 2분의 x제곱으로 생각해도 돼요. 진짜로 그렇게 바꿔놓으면 다 풀립니다. 근데 외우지는 말고요. 실제로 작년에 서라벌고에서 1 마이너스 코사인 x를 갖다가 2분의 x제곱으로 그냥 바꿔서 썼는데 감점 먹었어요. 1점 감점 먹었어요. 그래서 99점 맞아가지고 2등급 떴어요. 99점 맞아가지고 2등급 떴어요. 되게 화났어. 그래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급해서 본인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급해서. 근데 알고만 있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쓰라는 것뿐인 거지 그냥 고지고대로 2분의 x제곱 이렇게 그냥 바꿔놓고 들어가면 조금 위험합니다. 감점을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 것들. 하필 좀 운이 없었죠. 자, 그러면은 미안해.
아, 이거 하나만 합시다. 아, 미안해. 하나. 아, 진짜 금방 끝나서 미안해. 자, 494번 보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sin 3x분의 sin 2x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얘는 3x랑 똑같은 애고요. 얘는 2x랑 똑같은 애예요. 그럼 얘는 요건데? 그럼 얘는 또 2x랑 똑같은 애예요. 3분의 1. 괜찮네? 자, 그럼 원래 풀이대로 한번 볼게요. 원래 풀이. 가장 원칙적인 풀이. 원래는 자, 요 자체를 치환해서 보는 거야. 통으로 보는 거. 통으로 본다, 치환한다. 근데 나는 이거를 일단 통으로 그대로 놔고 가볼게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를 치환하는 순간 t는 알아서 빵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분의 sin t, t가 0으로 갈 때 그래서 통째로 1로 나와요. 얘는 3x, 2x. 또 요거를 a로 치환한다 그러면 또 a는 빵으로 가죠. 그러면 a분의 sin a 또 1 나와요. 2x분의 sin x 또 1 나옵니다. 3분의 2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쵸? 자, 요게 전부 답니다. 그래서 관점이 중요해요. 사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0이 됐을 때 각이 튀어나오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요. 각이 튀어나온다. 다시 한번. 지수함수는 2x제곱 마이너스 1. b 나왔을 때만 0이지 하고 그때는 지수가 튀어나오는 걸로 보면 돼요. 로그 같은 경우에는 진수에서 1 뺀 게 튀어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삼각함수는 사인 탄젠트 전부 다 그냥 각이 튀어나온다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각이 튀어나온다. 오케이. 자, 그래서 496번 요거 10초만 했네. 자, 눈으로 푸는 문제. 오케이. 잘했습니다. 했죠.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관점만 제대로 보자라는 거예요. 제대로 푸는 건 당연히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제대로 푸는 건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 관점만 놓고 본다면 얘는 3x 얘는 4x 3분의 4 그렇죠? 이렇게 관점만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직관적으로 꼴 처리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 유형 11번은 그냥 통째로 미안해 498번까지 숙제로 가고요. 유형 12번도 유형 13번도 사실상 설명을 한 거기는 한데 그냥 숙제로 내기는 좀 그래서 미안. 일단은 유형 11번까지만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고생했어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 못 온다고? 저녁 때? 그 1일 말고 6월 7일에 6월 8일에 못 와요. 저녁 때도? 네. 큰일 났다. 계약한다고. 계약한다 그랬어. 아니면 수요일 날에는 도훈아 안녕. 준호도 안녕. 고생했어.